자, 이번에는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새시방 코너입니다. 새시방과 함께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새시방 소식 듣기 전에요. 이거 좀 얘기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십니까? 평론가님?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02번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요.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네, 황보선의 출발자 짐을 잘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처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02번으로 시작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라디오 YTN 라디오 들으신다. 그리고 저희 이왕이면 황보선의 출발자 짐 들으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미얀마부터 가볼까요? 네네. 지금 쿠데타가 지난 2월 1일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 이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하신 총탄에 쓰러졌는데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한 실산 사격이라든지 예. 소수민족 반군들의 근거지를 폭격하는 미얀마군의 공격도 여전한 가운데 이 시위대라든지 시민군을 색출하기 위한 급습도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서 300km 북쪽으로 위치한 사가잉 지역 6개 마을에 군경 150명가량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침부터 밤까지 총을 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 무차별적인 군경의 총탄에 최소 27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주민들은 군경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총을 쐈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예. 이번 군경의 급습은 지난달 말 그 마을 정보원 역할을 하던 친군부 인사와 그 가족들이 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은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이 군경의 폭력 강경 진압으로 8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예. 6,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잠깐 끊었다가요. 다시 연결을 할게요. 네. 예. 네, 지금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새시방 코너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연결 상태에서 고르지 못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다시 연결돼 있습니까? 나와 네네. 계십니까? 네네. 네, 훨씬 낫네요 보니까요 소리가.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근데 지금 미얀마에서요 군부에서 외국 경영진 출국까지 맡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지난달 중순 미얀마 우정통신부가 주요 통신사 경영진에게 허가 없이 미얀마를 떠날 수 없다는 지침을 담은 서한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노르웨이의 텔레노르사를 비롯해서 카타르의 우레두 또 베트남과 미얀마 합작인 미텔 등 미얀마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전화 및 인터넷 감시 장비 설치를 마무리할 것을 압박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부가 원하는 이 장비들이 다 설치되기 전에는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군부는 쿠데타 수개월 전부터 사실 개인 간의 통신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이동통신사들에게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이 각 통신사들이 이에 어느 정도 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쿠데타 직후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한 군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개인의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3년간의 활동 이력 등을 보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현재 개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고받는 메시지, 흔히 우리가 D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 사적인 부분까지 군부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데 미얀마도 역시 코로나19 감염 상황 좀 심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하루에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35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 등 감염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쿠데타와 반대 시위로 6개월째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감염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사조차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인데요. 일단 많은 의료진들도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의 경우
이 군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는 병원에 갔다가 또는 밖으로 나갔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를 당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당연히 원활하지 않겠죠. 이런 가운데 감염자 수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양곤의 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던 경찰 간부 중 150명 가량, 그리고 라카인에 주둔하고 있던 국경경비대 96명이 또 집단 감염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군부가 지난주 제2도시인 만달레이 내 7개 타운십을 봉쇄하는 등 차단에 나섰지만 예.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3가지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미얀마 전역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본도 좀 가볼까요? 이제 도쿄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지금 계속 더 심각한 상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2주 연속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쿄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는 8일에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도쿄도를 비롯한 10개 도도부연에서 긴급 사태보다 지금 한 단계 낮은 방역 대책으로 시행 중인 중점 조치를 계속 연장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올림픽이 이제 주로 열리는 도쿄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25명을 넘고요. 이게 기준으로 따지면은 최고 위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하루 확진자 수가 매일 20% 넘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간에 긴급 사태가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무라 노리이사 후생 노동상이 지난 4일 BS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므로 올림픽 기간 중 긴급 사태가 발령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그리고 도쿄도의 긴급 사태가 재선언되면 당연히 무관중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당초에는 10,000명까지 그 관중수를 허용을 했었는데요. 이 숫자를 5,000명으로 낮추거나 또는 축구나 야구 등 대형 경기장이나 야간에 펼쳐지는 일부 경기의 경우 예.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한편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우간다 선수 2명에 이어서 지난 5일 입국한 세르비아 선수 1명이 또 확진이 돼서 격리시설로 옮겨지고 합숙 훈련도 취소된 상태인데요. 예. 그 현재까지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입국을 했는데 이 본격적으로 입국이 이루어지면 뭐 최대 5, 6만 명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네. 되기 때문에 예. 감염 확산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올림픽 개최 강행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스가 총리하고 또 자민당 반대 여론이 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보니까 네. 또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를 사실상 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네. 예. 네, 지난 4일에 총 127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도쿄도 의회 선거가 열렸는데요. 예. 물론 자민당이 33석을 차지해서 제1당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린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23석과 함께 56석을 얻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31석의 도민퍼스트회, 그리고 19석의 공산당, 15석의 입헌민주당 등 사실상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야당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 스가 총리라든지 자민당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보냐면요. 사실 야당 등의 경우 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 올림픽 무관중 개최를 주장을 하거나 또는 취소라든지 연기 같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이 좀 무리하게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인 스가 총리와 자민당을 심판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방송사인 NHK도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불만과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마이니치 신문도 정부의 계속된 코로나19 뒷북 대응에 대한 불만이 표심으로 이어졌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사실 가을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예. 자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또 스가 총리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이탈리아가요. 이탈리아도 지금 저 확진자가 지금 뭐 연일 1,000명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근데 그 격리 면제 국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바로 이 일본은 포함시켰다. 근데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지난 1일부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이 최대 10일간의 격리 의무 없이 자유롭게 이탈리아를 입국하고 여행할 수 있게끔 그린 패스 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를 비롯해서 일본이 포함되고 한국이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신력 있는 기관들 통계에 따르면은 일본의 총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의 3배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인구 100명당 사망자 역시 일본이 한국의 5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차 백신 접종률도 한국은 30%로 일본의 25%보다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탈리아가 그린패스 선정을 했는지 지금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린패스 국가에 우리나라 포함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외교부가 이탈리아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됐느냐 그랬더니 국가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탈리아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과 함께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국으로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매년 100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현지 소비도 꽤 많은 편이어서 이 현실적인 차원의 이해 득실도 고려됐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와 이탈리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통상적으로 2, 3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이 그린패스 적용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럼 그린패스 포함될지 여부는 최소한 2, 3주 지나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